네, 한 2천만 원에 산 거 한 8억 정도 매도했던 또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2천만에 사서 팔어. 네, 대출 없이 수익률 3,700% 정도. 수익률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와, 3,700%. 네. 안녕하세요. 리치톡톡 송도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또 게스트분 한 분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토지 투자의 달인을 제가 또 한번 모셨습니다. 그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2020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대체불가 토지 투자법의 저자이신 시루님인데요. 시루님. 네. 우리 그 리치톡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루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안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시루 캠퍼스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루님이 보니까 요즘에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실전 투자자이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도 가지고 계시고,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임사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농업인 자격증도 있고, 심지어는 임업 후계자라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임업 후계자가 뭔가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네. 주택 임대 사업자는 2018년에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많이들 했죠. 네, 많이 했고, 네네네. 저는 이제 8년. 네. 네, 그때 당시 이름으로는 중공공 임대사업자. 중공공 네, 임대사업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장기일반. 장기 네, 일반. 그래서 그때 우리 단기 임대하고 네, 중공공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기 했었고, 네. 2018년 3월에 해가지고 이제 2026년 네. 3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임대를 하면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네. 합산 배제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죠. 맞아. 뭐 조정지역하고 중과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임대 등록한 것들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게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고. 그게 근데 그 장특공제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제 8년까지 안 가고 그거를 다 취소하신 분들도 네, 많잖아요. 중간에 취소하신 분들도 네. 있는데 저는 그냥 8년 채우려고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아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게 훨씬 네. 나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8년을 채우고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업인인데 농사짓는. 농업인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 그 면허증처럼 네. 뭐 증을 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농업인 자격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고 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농지 투자 그렇죠. 조금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도움이 좀 됩니다. 그 농지 취득 자격증 네, 그런 게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할 때 또 도움이 되고 오. 그 추후에 네네. 이제 한참 남았긴 하지만 네. 추후에 농지연금이라는 이런 상품 가입할 때 또 자격도 되고 하니까 네네.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아. 그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다음 나머지 임업후계자인데 임업후계자. 이거는 또 어떤 매력이 있냐면 네. 산지 네. 그러니까 임야 투자를 할 때 네네. 우리 보통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임업후계자 자격이 되면 고정금리 오. 1%. 1%요? 네, 고정금리 1%. 지금 상황에서도. 네, 고정금리 와. 1%니까 예. 그리고 20년 거치, 와. 20년 거치 15년 상환. 와, 네. 대박이네요. 한도가 3억. 3억. 네, 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이게 정책 자금이라서 네. 5년인데 네. 5년 내에는 좀 높아요. 네, 근데 5년 지나면 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니까. 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와. 게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3억짜리 산지를 구입을 하면 네. 그 중에 뭐 70%나 80%만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거는 100%. 100% 대출이 네, 된다고요? 100%. 그래서 3억짜리 산지를 사면 3억 전부 다 고정금리 1%, 20년 거치 15년 상환. 아니 그러면은 투자금이 안 드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니 근데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임업 후계자가 돼야만 이게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임업 후계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있죠. 조건이 까다롭나요? 네, 조건이 3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미만이면서 네, 괜찮네요. 나이자는 안 다행이죠. 넘었어. 다행이에요. 나이자는 안 넘었어. 55세 미만이면서 네. 3헥타르 이상의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3헥타르. 네. 참고로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입니다. 아니 그럼 3헥타르면 네. 이게 9,000평이 넘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2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 와. 3헥타르면 30,000제곱미터. 예. 정확하게는 9,090평 네네. 이상의 임야를 음.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제 산림경영계획인가라고 해서 네네.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인가를 받고 하면은 임업 후계자 그 증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3헥타르면 그걸 이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느 정도 가지고? 저는 지금 한 15,000평 와. 정도? 땅 부자시네요. 네, 15,000평 야, 정도. 저 주위에 실제로 땅 15,000평 가지고 있는 거 처음 봅니다. 네, 그렇죠. 네. 15,000평 정도인데 네. 이게 또 그 호재가 약간 주변에 있어서 네. 경상북도 대구 그러니까 군위 옆에 의성이라는 네네. 지역에 있는데 대구 공항이 지금 군위군하고 의성군으로 네. 이전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됐죠. 네네.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네. 또 잘하면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이게 보면 또 기회가 토지하시는 있지 분들 않을까. 제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항상 기승경 자기 자랑이야. 아, 전부 기승. 고상철 대표님 그랬지, 김종률 대표님 그랬지, 아, 이제 우리 그러네. 또 양하수 대표까지. 네. 토지는 다 기승경 자기 자랑이다. 아니 근데 아까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이 나이 제한이 있고, 네. 그 다음에 3헥타르 이상. 네. 그 한계는 뭐예요? 아,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 조건이 55세 미만이면서 3헥타르 이상의 첫 번째 조건. 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 제한은 없고, 어. 그리고 이제 품목별 재배 규모 기준. 아. 그래서 이제 가령 호두는 3,000제곱미터, 아. 분재는 네. 얼마, 그다음에 버섯 종류는 1,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거기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나. 아. 그다음 세 번째는 앞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세 개. 아, 그렇게 세 개.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작년 초에 임업 후계자 그거를 했습니다. 네. 와, 뭐 정말 땅 부자시네요. 네, 근데 하면은 네. 임업 후계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책 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대략 한 12가지 정도. 와, 12가지. 네, 그래서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귀농 귀촌을 한다. 그러면 주택 구입 자금, 뭐 한옥은 3억까지, 뭐 일반은 1억까지. 그다음에 난 따뜻한 동남아가 좋다. 그래서 어디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가서 고무나무를 좀 심어봐야 되겠다. 네네. 그것도 지원을 팍팍. 아, 야, 이게 정말 이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주택에만 매몰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예전에도 제가 시루님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네. 정말 저 예전에 그때보다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석사 과정도 좀 받고 계신다고.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재미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실무를 많이 하니까 네네. 이론적인 거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네. 지금 한 학기를 네. 마쳤죠. 총 5학기를 하고 네네. 5학기가 끝나면 이제 네. 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야, 재밌어요. 어쨌든 이제 실무와 네. 이론을 네. 같이 그렇죠. 문무를 겸비하려고 하시네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주택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요동이 되게 많이 치잖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우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네. 이제 토지 쪽하고 뭐 주택 쪽하고 주택이야 뭐 그러니까 네. 토지 쪽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토지 시장도 뭐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저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제 투자 시장에 있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자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네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그렇죠. 봄이 오는 것처럼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상이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네네. 또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몇 달 또 몇 년 후에는 또 예전 같은 좋은 시기가 올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와중에서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이제 좀 무리하게 운영을 하면 나중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자기 실력과 그다음에 형편과 또 운과 이런 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운도 맞게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운도 운을 어떻게 막?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우리 네.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죠, 있죠. 또 맞아.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네. 이분이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그 우리 그런 것들. 책에도 보면 시크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네, 그렇죠. 스테디셀러죠. 그 네. 책에도 보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무조건 된다는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다가. 네, 네.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뭐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시루님께서 이제 본인이 실제 투자한 것도 이제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요즘에는 또 어떤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지. 최근에도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시도를 다양한 하고 시도. 있고 네. 아파트도 했고 네. 토지도 하고 네. 또 주식도 하고 네. 해외 주식도 하고 하니까 이 투자 스펙트럼으로 치면 네네. 저는 꽤 넓은 이렇게 광대요. 아니 근데 갑자기 광역망. 네. 아니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이게 네. 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전에 토지 전문가 저번에 고상철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토지를 이야기할 때 한 10명 정도는 이야기 못할 것 같고 한 3명이 있다. 그중에 이제 본인이 완탑이고 그리고 김동률 대표가 두 번째 그리고 양한순 대표 뭐 둘이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김동률 대표가 뭔 소리 하냐. 내 보조 강사밖에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했는데 우리 신우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서대로 딱 부르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또 인정이 빨라서.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두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은 아파트 투자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 수익 혹시 큰데 굳이 뭐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박태지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한 번 토지 투자 맛본 사람은 고상재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맛본 사람은 뭐 안 한다 이거 이러는데 지금 우리 신호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뭐 광역 아닙니까 광역? 그렇죠. 네, 광대요. 광nen이라고 해야 되나 막 다 하는데 그것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돈 되는 걸 하는 거죠. 돈 되는 거. 네, 근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오를 때는 거기에 이제 편승하고 또 경매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여기에 편승하고. 그러니까 저는 실용주의. 네. 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럼요. 네,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네네. 근데 그럼 그 중에서도 주로 어디 쪽으로 많이 하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아파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상가도 잠깐 발을 담그고, 그 다음 그렇게 했더니 이제 2013년 무렵이 돼서 수도권 갭 투자, 재개발, 분양권, 임대사업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경매나 공매 시장이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 공매를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경매하고 공매하고 계속 지금 제일 이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뉴스가 경매 물량이 너무나 쏟아지는데 낙찰률이 정말 낮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유 어찌됐든 실은 역시 경매나 공매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제 토지 쪽으로 우리 시루님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상투자 쪽으로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전에 초창기 했을 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성과가 좋았던 제가 시그니처 사례로 쓰는 게 이제 시그니처 사례. 한 2천만 원에 산 거 한 8억 정도 돼. 매도했던 또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2천만에 사서 8억. 대출 없이 수익률 3,700% 정도. 수익률이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3,700%. 와. 그래서 그거를 수익률을 높이려고만 생각을 했으면 제가 2천에 사서 60% 대출 받고 800만 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데 대출 없이 그냥 2천에 사서 8억에 판 거니까 대략 한 3,700% 정도 되고 사실 이건 너무 좀 안 하던데. 그렇죠. 아니 근데 아니 2천에 샀는데 어떻게 8억에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거를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본의 아니게 이제 그 표현이 저속하긴 합니다만 알박기처럼 그러니까 표현이 안 좋은데. 좋아요. 알박기. 근데 알박기 그 사회 지탄 받아야 되는데. 꼭 사야 하는 입장이 돼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싸게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16억 정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럼 몇 프로야? 그러면 7,400%인가요? 그래서 우리 그 투자 업계에서 엄청 잘된 케이스를 수익률 10,000%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채울 수 있었으나 그 정도. 그리고 주택 아파트 쪽에서는 제가 1,000만 원 그러니까 갭 천인 거죠. 1,000만 원으로 산 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오르는 물건들도 있고. 아니 1,000만 원이니까 실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운이 좋아서. 대출도 받고 뭐 전세를 끼고 이제 전세를 낀 거니까 단순 갭이 되는 거죠. 갭 투자로 4억 3천에 사서 4억 2천에 전세 하고. 하지만 이제 통장에 돈은 있었기 때문에 전세 사기는 아니고.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네. 했던 것들이 또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아니, 그런데 네, 보상 그런데 이제 보상 투자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항상 다 보면 기승적 자기 자랑이야. 왜 이렇게, 보상 투자. 왜 이렇게 많이 돌아왔냐면 네.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보상 투자예요. 그러니까 네. 보상 투자라는 게 3기 신도시에 수용되면 네네. 그걸 보상 받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도로, 네. 철도, 네네. 항만, 네. 공원 이런 것들에 이제 새로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런 게 개설이 되면 또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기 부동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는데 요즘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유독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인다.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지. 제가 이거를 뭐 20년 연구해가지고 이것만 네.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용주의잖아요.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러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막. 네. 광대요. 광대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 수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그 수용받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수익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관점의 차이죠. 네. 네, 관점의 차이고 돈이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래 소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원래 소유자분들이 원래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네네. 어느 날 여기가 이제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거나 네. 그래서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주변 사례들 보면은 좀 양이 안 차죠. 양이 이 안 보상 찬다. 가격이. 네, 그래서 주변 시세가 100으로 보면 네. 이 보상가가 90에서 한 110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100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 주변 거래 시세. 시세, 그러니까 네, 공시지가 주변 시세. 말고 네. 주변 거래 시세를 100으로 보면 네네. 뭐 한 90에서 110 전후로. 네네. 그러니까 양이 안 차죠. 왜냐하면 뭐 시세의 1.5배나 2배 정도를 네. 뭐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까지 보상을 높게 해주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네.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뭐 경매나 공매나 또 이런 식으로 또 금매나 이렇게 하면은 시세 100인 거를 뭐 50에서 60 정도에 취득을 하면 40에서 50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좀 제일 간단하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경매로 이렇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경매를 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게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밑에 이야기를 쭉 질문 좀 하면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 보상 투자라는 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확 와닿지 않는데 일단 특별히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일단 하시는 걸 거고 그죠? 네,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런 물건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투자금 대비해 수익이 많이 나야 네. 된다는 건데. 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시세가 100인데 50이면 공시지가 정도 네. 낙찰을 네.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이 좀 많나요? 네, 자주 나오고 있고 금액대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 가장 소액이었던 네. 물건은 얘는 도로였습니다. 네네. 도로였는데 예전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네.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네. 당시의 주인이 보상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최근에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가가 보통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최저가가 80만 원. 80만 원요? 네, 그냥 80만 원. 평당 80 아니고 그냥 전체 80만 원. 80만 원. 몇 평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조그만 평인데 전체 금액이 80만 원이에요. 정말 소액이네요. 정말 소액이죠. 근데 네. 그거를 보상을 받으면 네. 2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죠. 300%네요. 네, 300%니까. 그래서 뭐 경험 삼아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한번 해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공부하는 것과 자기가 직접 해본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면 이제 기본적인 루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그게 제일 소액이었던 거고. 네네. 좀 이제 금액을 키워보면 최근에 제가 정말 며칠 전까지 고민을 하고 네.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3기 신도시 중에 하나 네. 이제 수용이 되는 거고 네. 예상 보상가는 한 40억 정도. 35억에서 40억 정도. 40억 정도. 네, 35억에서 네. 40억 정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고 그게 최저가가 한 15억 정도. 네, 그런 물건들 도 있죠. 지금 그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가요? 아니요, 이제 입찰을 고려했다. 입찰을 고려했으나 예. 낙찰은 다른 분이 받으셨어요. 예. 20억 초반에. 네. 20억 초반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20억에 사서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 그런 정도로. 구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보상 토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뭐를 보고 그걸 노하우가 있죠. 예, 어떤 네. 그런 걸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그 모든 물건을 네. 보실 때 네. 제일 먼저 보실 게 현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현황, 지도, 네네. 뭐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네네네. 어느 동네인지, 뭐 지역이 부산인지 대구인지 이런 현황.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류. 서류. 네, 서류인데 네네. 토지하고 관련된 서류가 많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그렇죠. 있고. 네, 그것도 있고 예. 등기부등본도 있고. 등기부등본. 네, 예. 또 감정평가서도 있고 네. 이런 서류 여기까지 하면 대략 한 70% 정도는 필터링이 됩니다. 이게 75. 네, 현황하고 이게 노하우가 있나 보네요. 서류만 잘 봐도 70%. 나머지는 이제 보상가 예측. 보상가 예측. 네. 이게 이제 거의 전부죠. 그래서 현황을 먼저 보고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까지 포함해서 서류 보고 그 다음 보상가 예측. 이 단계를 걸치는데 현황은 이제 지도예요. 지도. 위성 지도인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을 위성 지도로 보면 지도에 아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그래서 아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또 예정지구로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예정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물건이 딱 박혀 있으면 경매 사이트가 그렇게 표시되잖아요. 지도에 이 물건이 표시되니까 그 안에 박혀 있으면 얘는 수용이 되는구나.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죠. 너무 쉽습니다. 약간 이런 말 좀 있는데 이게 노가다네요. 그렇죠. 찾아보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클릭. 그래서 제가 여기 손가락이 안 좋습니다. 근데 뭐든지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 저는 사실 특별한 뭐 엄청난 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그 방금 그 점수에서 끝났어요. 네. 그게 한 40-50%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막상 그렇지 않나요? 뭐 그 인테리어 하시지만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알고 나면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특별한 비밀이 있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은 주로 어디서 찾으시는지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경매 공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리치고에서도 경매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시루님은 보통 어떻게 또 검색을 하세요? 저는 또 그 리치고에 있는 경매 이거를 또 제가 해봤거든요.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그 사이트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유료 사이트.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치고에 있는 경매 기능을 이용해서 좀 찾아보시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마 그 리치고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이제 계속 좋아지겠죠.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또 다른 데 가라 그래요. 그러면 가기 전에 이제 성능을 확 올리시는 물론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고.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또 듣기로는 도로 경매도 하신다고. 이게 지금 보니까 보상 토지도 그렇고 도로 경매도 그렇고 이게 남들이 좀 잘 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를 낙찰 받는다고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차도를 낙찰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차도 맞습니다. 차도. 진짜요? 네, 그 포장돼 있는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다니는 이런 차도. 제가 앞에 그 무식한 질문일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안 달았으면 정말 무식한 뻔했네. 진짜 차도를 한단 말인가요? 차도를 하는 거고. 약간 이거는 이제 좀 그 부연 설명을 잠깐만 하고. 제가 그 도로에 관심 갖게 된 게 다른 분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어떤 거요? 그 푸른나무님이라고 그분이 쓰신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언급된 내용인데 그거를 보고 또 제가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 푸른나무님께서 여기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라는 이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로를 왜 하냐? 도로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온다.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거를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또 유독 많이 나오고 또 수익률도 좋고 투자금도 적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인데 뭐 철도, 항만 그런 것들인데 예전에 도로 개설을 해놓고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전답이 있는 지역에 도로 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나 국토부에서 도로 개설을 할 거니까 네. 이 시행사가 도로 개설을 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80년대나 70년대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럴 수 이 있죠. 그럴 수 물건에 있죠. 네. 보상가보다 많은 채무가 있거나 이러면 또 보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0년 이상 흘러오다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죠. 경매로 나왔다. 네. 그러면 그거를 취득한 사람은 네. 예전 주인이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네. 당연히 지금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죠. 그게 뭐 서류에 우리가 권리분쟁이 다 나오나요? 네. 아까 했던 방식처럼 첫 번째 현황을 보고 예. 현황을 보고 예. 그다음에 서류를 봅니다. 예.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나 예. 그다음 뭐 감정평가서나 네. 등기부등본이나 네, 네, 네. 이거를 보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좀 다른 게 담당자한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된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볼 수 있다. 네, 보상 받을 수 있는 토지냐 아니면 보상 받을 수 없는 물건이냐. 아니 근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차도를 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 이제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네, 하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은 숙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서류나 현황상에서 이게 이런 것들이죠. 도로니까 이렇게 도로가 쫙 있고 네. 여기에 포함된 필지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네네. 이 필지들의 소유권 변동 현황을 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다 시나 네. 국토부나 이런 데로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만 개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 시로 넘어갔는데 네네. 여기는 왜 개인으로 남아 있지? 그러면 보상을 안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네.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이거는 보상을 안 한 물건이 맞다. 그래서 낙찰 받으면 우리가 네. 예산 확보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해당되는 내용의 현황과 자료를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렇죠. 유출해서 네. 체크한 뒤에 확인을 받는 거죠. 네, 확인을 받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네네. 조금 변수들이 있긴 해요.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거기서 네네. 조금씩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을 때 네.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물건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네. 보통 그러면은 그렇게 물건 하나 보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까지의 기간이 네.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물건 하나 볼 때는 한두 시간 하면 서너 개 정도 추릴 수 있죠. 와, 한두 시간 하면 서너 개 좀 추린다. 그래서 하루 정도 하면은 후보를 한 10개 정도 뽑아서 그 이제 질의 다 하고 하면은 그 중에서 1개에서 3개 정도 입찰 후보. 와, 그래요? 2차 후보군이 나오고 예. 이게 좀 하다 보면 예. 그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네.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감이 있죠. 딱딱 나오겠네요. 네. 송도 부장님도 이거 보시면 인테리어 이거 100만 원이면 하겠네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시를 또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 인테리어는 송도 부장.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뭐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보상토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반인들이 많이 안 하는 건지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많이 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진행했던 것 중에 또 아까 이야기 안 했던 사례로 네.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실투자 금액과 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네. 그런 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 그 아파트 분위기 좋았을 때 네. 보통 얘기를 하면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네. 실투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을 2년에 100%를 얘기를 했거든요. 2년에 100%. 네, 그러니까 네. 자기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든다. 네. 그러면 2년 후에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뭐 그냥 그럭저럭 잘했네.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분위기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 수익률로 20% 정도. 연 20%. 네, 그 정도 보면은 네.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최근의 사례,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몇 분이서 이벤트 형식으로 네. 했는데 낙찰가가 한 2억 2천 정도. 공투를 했다는 얘기죠. 네, 이벤트로. 같이. 근데 예상 보상가는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한 50%
50%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 네, 50% 존으로 네. 되는 건데 기간은 뭐 1년 이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15일 날 네. 택지지구 발표를 5곳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 포함이 되버렸어요. 수용이 됐네. 예, 네.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또 보상가는 좀 더 늘어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시루님하고 시루님이 공투했던 사례 말고 네. 실질적으로 또 시루님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네. 시루님 강의 듣고 또 실질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뭐 사례는 네. 어떤 거 네, 소개해 가장 주실까요? 최근 사례. 네. 네. 우리 최근 네. 사례 좋아합니다. 네. 옛날 거 이야기 안 하고. 네. 공매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목요일 11시 무렵에 발표를 해요. 그렇죠. 오늘이 촬영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네네.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11시경에 발표를 해가지고 네네. 낙찰가가 한 4,500만 원 정도. 4,500. 네, 4,500. 도로 예정이에요. 도로 예정지. 네, 네. 그래서 아직 공사를 안 했고 네.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끝났고. 네, 돈만 지급하고 네.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단계. 네네. 그래서 보상 시기는 2년 정도 후. 아, 그리고 네네. 예상한 가격은 최소 7,700에서 아, 최소 7,700. 최대 9,300 정도. 아, 그러면 거의 뭐 수익이 100%네, 이건. 네, 그 정도 네. 됩니다. 네. 4,500에서 뭐 9천만 원 전후로 네네네네네. 될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정도면 소액이니까 대출을 안 받아도 네. 되고. 아, 네, 근데 그러면 2년 부담도 기준이니까 없고. 네. 50%라고 해야 아,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토지도 정말 많다. 네. 왜 그러냐면 개발 관련된 지역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용도 변경으로 해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네. 것들. 그리고 지금 시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보상 토지나 도로 같은 것도 야, 이게 정말 너무 같은 토지 투자라고 하더라도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이템이 많고 네. 또 종목 또한 다양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네. 보상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네. 또 저의 트레이드 그러니까 코어 콘텐츠 연금이고. 중에 하나가 네. 농지연금인데 그러니까요. 요번에 그 들으신 분께서 또 아주 좋은 가격에 또 2개를 낙찰 받으셔가지고 네. 그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즘 농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겠다. 그냥 그죠? 기본 절반입니다. 기본 반. 야, 그러니까 50% 할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리치톡톡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 좀 강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정말 이게 또 약간 단기로 또 네. 초단기로 또 장기로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출구 전략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 구미가 너무 많이 당깁니다. 네, 단기 많죠. 저 5월에 낙찰 받은 것도 네. 7월에 아이 뭐 좋습니다. 예. 그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갈 텐데 네. 자 리치톡톡의 코너 속 코너죠. 초대 손님을 모시고 초대 손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네. 추천 도서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우리 시누님은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아, 그리고 추천해 드릴 책이 굉장히 책이잖아.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새벽 3시까지 네. 책을 읽고 아,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잤던 못 읽었던 못 이뤘던 책이 3권이 있습니다. 3권. 네, 그 중에 한 권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네네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내용도 좋고 네. 또 책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제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궁금한데 어떤 되는 책인가요? 책이고 책 제목이 마케팅 설계자. 아, 마케팅 네. 설계자. 작년에 나온 책이고 네. 러셀 브런슨. 러셀 브런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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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온 책이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네. 처음 나온 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마케팅 설계자.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인데 이게 3시까지 새벽.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경기 탓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또 잘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네.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배워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아. 그래서 그게 되시면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네. 내용은 엄청 좋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책을 한 서너 번 읽으시고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행력이 중요한 거죠. 네, 결국에는 무엇보다. 이제 실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설계자 네. 한 번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우리 시륜처럼 새벽에 가슴 뛰는 그런 네. 경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끝으로 리치고 TV 시청자분들께 우리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네. 얘기를? 네. 네, 제가 또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저도 한 20년 정도 하다가 네. 이제 퇴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첫 번째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네, 공부해야 네. 되고 이게 그냥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아. 관리도 안 되고. 그건 그래서 너무 뭐 그건 네. 신부가 고약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는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네. 무조건 일단 그래서 아껴야 제가 되니까. 한 것 중에 하나가 술을 또 끊었습니다. 아. 네, 절제. 오. 그래서 네, 옛날에 그래서 자주 마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운동하고 아. 공부하고 또 답사하고 자기개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밸런스, 아, 균형 밸런스. 감각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다고 배우잖아. 자녀들한테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일과 균형과 또 취미가 균형을 맞춰야지 이게 삶의 질이 또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너무 그 돈만 쫓고 그러지 네. 마시고 이런 것들 좀 균형 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네네. 그 기회가 오고 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루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안녕. 제발이라니까요. 아,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